네, 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입니다. 오늘은 작약의 성분과 효능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제목으로 작약은 배란을 촉진한다.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최근 연구입니다. 물론 고전적인 효능과도 일치되는 그런 효능이고, 과거에 이 작약이 들어가 있는 방제가 우리가 임신이 안 될 경우에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효능들이 기록되어 있는 처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물탕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또 당기 작약산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배란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이런 작약의 양리작용은 이와 같은 한방적 효능을 약효해명할 수 있는 좋은 연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왼쪽 그림에 보면은 작약의 뿌리가 이렇게 흰색이 있는 거 있고 붉은색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하고 있는 작약은 이 흰색을 가지고 있는 뿌리, 즉 백작약에 대한 성분과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적작약의 경우는 이 백작약과 한방적 효능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과 더불어서 이 백작약은 주로 어혈 질환에 사용을 하고 적작약은 어혈 질환에 사용하고 이와 같이 백작약은 보혈제로서 우리가 사용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식물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작약하면은 파에오니아 락티프로라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자, 파에오니아는 이 그리스 신화의 의학의 신인 파에온으로부터 유래된 속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락티프로라는 이 락티 하는 말은 우리가 락틱 액시드 그러면 젖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꽃이 이 흰색, 즉 젖빛, 그 우유빛깔을 나타낸다. 그런 뜻입니다. 하얀색 꽃이다. 우유빛깔 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약학대학이나 이런 생약학을 공부할 때, 또 약용식물학을 공부할 때 이 같은 라틴 학명을 암기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형태를 들여다보면서 이 꽃의 색깔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고 이것을 들여다보면 쉽게 머릿속에 잘 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제가 라틴어 학명 해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한방 효능을 들여다보면 단맛과 쓴맛과 여기 보면 신맛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단맛과 쓴맛과 신맛 이렇게 세 가지 맛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질은 약간 차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약은 생작약을 백작약을 쓸 경우는 비위가 허한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비위가 차가운 사람들은 간혹 이와 같은 한성에 의해서 대래 복통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의학에서는 이 작약을 쓸 때 비위가 차가운 사람들은 이것을 주초해서, 보통 주초라고 하면은 좀 정확한 용어는 아니겠습니다. 즉 술을 넣고 볶는 것인데 이렇다 그러면 이건 자법이죠. 구법. 그래서 주자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술을 넣고 좀 볶아서 이 한성을 무디게 한 다음에 약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간과 비장경맥으로 규경한다. 이 약이 주로 간에 작용하는 약이고 그 다음에 비위로 들어가서 약효를 발휘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효능을 한번 보면 양혈영음 그랬는데, 자, 혈을 길러주고 음을 모아준다 그랬으니까 보혈과 보음의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유관지통이라 하면은 간장의 긴장을 누그러뜨려서 통증을 먹게 한다 그랬는데, 이 통증은 주로 간은 근육을 주관한다, 근을 주관한다라고 황제내경에 말씀이 나와 있죠. 자, 한방
의학의 그런 아주 진리입니다만은, 즉 간에 이상이 올 때에는 주로 근육의 통증, 주로 복통과 같이 배 안에는 평활근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골격근도 있고 심장근도 있습니다. 이 작약의 경우는 주로 복통과 같은 것을 평활근의 경련을 잘 먹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다라고 봅니다. 즉 간의 작용을 하면서 평활근, 즉 근육의 통증을 먹게 해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의 기운을 풀어줌으로 해서 복통과 같은 그런 증상을 가라앉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평업간량이라 하면은 역시 간의 열을 잘 다스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간의 열이 있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우라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옆에서 불 때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죠. 막 노여운 감정이 들고 말이죠. 노여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럴 땐 주로 간의 열이 동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간의 열을 또 잘 내릴 수 있는 간양을 억제하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라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착약이 효능을 이 경우에는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정리하면, 자, 이 작약은 보혈제이고, 또 그리고 간에 작용해 가지고 복통을 잘 가라앉히고요. 또 간의 열을 잘 내리면서 우라 같은 화병 같은 질환에도 일종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약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약학적인 성분을 한번 보면 모노테르펜 계열의 파이오니프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지표 물질입니다. 대표 물질인데 이 구조식이 있습니다. 보면 구조식 안에 이 벤조익 액시드 같은 그런 것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모노테르펜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구조는 좀 독특합니다만은 이렇게 안식항산이 결합된 변형된 모노테르펜 종류인 파이오니프로린이 그 주성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노테르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테르펜류 중에서 탄소가 10개짜리, 즉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물질이 2개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테르페노이드라고도 하고 또는 이소프레노이드라고도 하는데, 그 중에 이 모노테르펜은 대부분은 향기 성분입니다만은 이런 것에 예를 들면 당이 결합하거나 또 이와 같이 벤조익 액시드 같은 것이 결합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향기 성분이 아닌 성분으로도 존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노테르펜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는 향기 성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이 파이오니프로린은 구조가 좀 변형된 과 같은 벤조익 액시드가 결합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벤조익 액시드 존재하고 탄닌과 같은 페놀성 물질도 존재하는 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 양리작용을 한번 보면 마크로파지 탐식능을 항진시킨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올 때 이 마크로파지가 활발하게 활성화되면서 이물질을 다 싸먹는 그런 작용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면역기능 항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물질을 싸먹으면서 마크로파지는 이 이물질에 대한 정보를 우리 면역체계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일단 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이 우선 중요하겠습니다. 작약이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물질에 대한 그런 면역 기능 항진에 대한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혈중 번 저하 작용이라고 그랬는데, 자, 번이라고 하는 것은 blood 유레아 나이트로젠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혈중 요소질소치를 저하시킵니다. 즉 이것은 요독증과 같은, 또는 이것이 심해질 때 신장 기능 부전으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혈중 번 저하 작용이라는 것은 요독증에 대한 효능이 있다라고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초혈관 확장작용이 있다라고 또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혈압도 저하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자궁의 수용력을 증진시켜서 임신을 촉진시킨다 하는 양리가 보고됐고, 배란 촉진 작용이 또 역시 보고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작약의 이와 같은 양리는 임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임신을 잘 못하는 여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양리가 상당히 기쁜 양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약을 대표하는 양리로 제가 배란 촉진 작용을 앞에 소제목에 거론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항침의 수용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통작용을 의미합니다. 자, 파이오니플로린이라고 하는 지표물질이 이런 작용이 있다 그러는데, 초산 라이징을 억제했다. 이 말은 양리실험 중에서 실험동물의 복강에다가 배 있는 부분에 초산을 주사를 합니다. 이 초산을 주사를 하니까 이 실험동물의 복통이 유발이 되겠죠. 엄청나게 아플 겁니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본인이 비틉니다. 이렇게 비트는 걸 라이징 액션이라고 합니다. 배를 이렇게 밑으로 깔면서 복통이 오니까 몸을 이렇게 전신적으로 비틉니다. 뭐 아프니까 그러죠. 이런 것을 라이징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억제했다 하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진통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양리적으로 증명할 때 실험 동물을 가지고 실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침의 수용작용이 있다 그러면 진통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경이라고 하면 경련을 먹게 하는 작용이 있다. 역시 파이오니플로린이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작약이 이 복통과 같은 데에도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이런 복통에 대한 진경작용, 이런 것이 약효 해명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소화성 궤양 예방작용이 있다. 즉 위궤양과 같은 데 효능이 있다는 말이죠. 자, 서두에 이야기 한방 효능에서 저희가 간하고 비위로 기경한다 그랬죠. 자, 그 같은 기경과 관련해서 보면 이와 같은 소화성 궤양 예방작용도 약효 해명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항염작용이 있다 했습니다. 파이오니플로린이 특히 카라기닌 족척 부종, 그런 것은 이 실험동물의 오른쪽에 뒷발, 그거네요. 우후지라고 합니다. 이쪽에 족촉이라고 하면 그 우후지의 바로 요 부분 굉장히 아프겠죠. 요 부분에다가 카라기닌이라고 하는 해산물로부터 유래되는 다당체를 주사하게 되면 다리가 우측 후지가 뚱뚱 붙습니다. 급성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같은 급성염증에 대해서 이 부종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실험은 저도 일본 유학 중에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물을 담가 놓고 이 뚱뚱 부은 발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물이 용족이 불어나죠. 이게 많이 부었으면 더 많이 불어날 거고, 덜 부었으면 좀 덜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걸 수용족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얼마나 불어나느냐를 측정해 가지고 이 실험동물의 발에 붓는 정도를 이제 확인해서 이것이 통계적 유의차가 있을 정도로 부종 억제를 했느냐 하는 것이 이 급성염증 실험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 아즈반트 관절염 억제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실험 방법으로 하지만, 이게 아즈반트라는 걸 주사해서 2달에 걸쳐서 만성염증을 관찰합니다. 이것은 주로 관절염에 대한 효과를 의미하고 만성염증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약은 급성염증뿐만 아니라 만성염증에도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농약 억제 작용이면 이제 고름이 나오고 하는 그런 염증도 잘 제거했다라는 말이고, 자, 항알러지 작용이 있다. 그래서 1형과 4형을 억제했다라는 것인데, 1형 알러지는 여러분들 이게 아토피와 같은, 또 식중독 같은, 단마진, 햇빛 알레르기, 이게 전부 1형 알러지 반응인데, 이것은 주로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급성
알러지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사형은 지연형 알러지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것이 유발이 되는 그런 알러지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작약은 1형과 4형, 즉 이 아토피와 같은 이런 급성으로 나타내는 이런 알러지뿐만 아니라 지연형 알러지, 접촉성 피부염 같은 그런 알러지에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진정작용이 있다. 자, 파요니플로리는 헥소바르비탈이라고 하는 이게 수면제입니다. 이런 수면제의 수면 시간을 연장해 줬다라는 거죠. 자, 수면 연장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최면 효과가 일부 인정이 되고 진정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혈압 강화 작용이 있다는 것은 제가 혈관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저 위에 혈관, 말초혈관 확장작용과도 연관성이 있는 이와 같은 효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당기작약산이라는 방제는 자, 당귀와 백작약, 그렇죠. 특히 이 백작약이 이렇게 18g으로서 제일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복령, 백출, 택사, 천궁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당귀, 백작약 역시 보혈제이고, 복령, 이건 이수이뇨제면서 비위를 보하는 약이죠. 야, 역시 백출도 비위를 보하는 보기제입니다. 자, 이수이뇨제, 보기제, 이뇨제, 천궁, 혈액순환 작용이 있는 그런 약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처방만 이렇게 보면 참 몸이 잘 붓겠군요. 치습이기하는 약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텍사도. 이 몸이 잘 붓는 사람한테 쓰겠구나 하는 생각이고, 또 비위가 허약한 사람 그 쓰겠군요. 비위에 병 있는 사람한테 쓰겠네요. 그리고 보혈약들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혈허인 사람들한테 쓰겠군요. 천궁이 들어간 거 보니까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약 내용으로 봐서 보게 되면 보니까 혈허, 복통 역시 혈허 질환에 쓰게 되는데, 특히 임신부가 혈허로 인해서 오는 복통이다 하는 것인데, 자, 혈허가 되면 피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게 피가 잘 순환이 안 돼가지고 오는 복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감기울결이라 하면은 제가 우라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작약이 그 간에 화를 내려준다 이런 말을 했었죠. 역시 이 당기작약산도 이런 간기가 울결됐을 때, 울체됐을 때, 간의 기가 소통이 잘 안 될 때, 이런 경우가 대부분 화병 환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허승습이라 그래서 비장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물로부터 들어오는 수분을 영양분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장의 운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장의 운화작용이 제대로 안 되면 몸이 붓습니다. 즉 이런 부종이 있는 사람들한테 쓰겠군요. 몸이 붓는 사람이죠. 복중동통, 배 아픈 거죠. 월경불순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월경불순이 오면서 다리 밑이 시리고 저리고 요강냉통이 오고 몸이 붓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주로 쓴다. 그리고 비위도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한테 쓸 수가 있겠군요. 자, 증상을 한번 보면 위가 무력하고 위경련이 오면서 복통이 오고 몸이 붓고 부종이 오고 월경장애가 오고 뭐 이런 경우에 이 당기작약산을 쓸 수가 있다. 자, 임상에서는 이 당기작약산을 구어혈약으로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어혈 질환이 있는 사람 특징이 생리불순, 생리통, 생리불순이 우선 오고 다리 밑에가 시리고 저리고 아프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이런 사람 중에 몸이 붓는 사람들, 좀 비습한 사람들한 경우에 바로 이 당기작약산을 씁니다. 복통도 물론 생리통과 더불어서 이 복통이 주로 자주 옵니다. 자, 이런 여성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약으로서 당기작약산을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리가 불순하고 몸이 잘 붓고 비습하고 비위가 기능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붓고 비습하다. 또 복통이 오고 생리통이 오고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방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번 작약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